LJP. 안녕하세요, LJP의 제이입니다. 이번 편은 Q&A 콘텐츠이기도 하고 사업자로 운영하던 그 썰이 되겠네요. 중고차 사장으로 있었던 썰이 되겠네요. 그 수일님께서 그 사업자 왜 접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부터 우선 드리고,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우선 제가 사업자를 처음 내고 운영하게 된 계기가, 저는 원래 자동차 딜러랑은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. 그 이전에는, 우선 저는 그 전에 공기업 연구원에 다니고 있었고, 거기서 제가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법원 경매하는 쪽을 좀 유심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 공부도 좀 틈틈이 해왔고, 그래서 원래는 제 전공이 부동산 관련 쪽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,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본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금액이 더 낮은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이것도 할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처음에는 제가 곧바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건 아니었고, 목적은 경매로 차량을 낙찰받아서 이제 딜러한테 팔거나 어떤 소비자한테 팔거나 이런 방식의 구조를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서, 이제 처음에는 원룸에 있었죠. 원룸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날짜 빼고는 이제 그 원룸에서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내다가 차량을 한 10대 정도 건드려 봤는데, 경차는 생각보다 낙찰이 너무 어려웠어요. 제 기준에서는. 제가 그때 당시에 낙찰받은 차가 한 2대, 경차는 2대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. 우선은 낙찰받기 위해서 우선 수익을 굉장히 줄여봤었어요. 처음에는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갭을 두려고 했었었는데, 너무 낙찰이 안 돼서 50만 원까지도 줄여봤고, 30만 원 정도 줄였을 때 아마 낙찰을 한두 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사실상 제가 그 차량을 입찰하러 다니는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윤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경차는 조금 피하게 됐어요. 경차 이후에는 준중형차 위주, 아반떼, K3 이런 준중형차 위주로 건드렸었는데, 그것도 문제가 이제 있죠. 그 취등록세 부분에서 어쨌든 제 명의로, 제 개인 명의로 이전을 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취등록세가 수익에서 많이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안 되겠다.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자동차 매매 상사까지 한번 가보자. 사업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이 일을 저 혼자 시작한 건 아니고 제 친한 친구를 이제 설득을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애초에 자본금 자체가 너무 적었었어요. 그러니까 투자 시작하는 금액 자체가 원래 최초 목적이 경차에서만 이제 돌려서 이윤을 볼 목적이었기 때문에 둘이 3천 정도 해서 6천 정도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, 그때 당시에.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으면서 손해본 것도 좀 있고 해서 한 1,000만 원 정도 까먹었을 때 매매 상사로 넘어왔고, 매매 상사 차리면서 이제 보증금, 그 다음에 사무직기는 사실 거의 안 샀어요. 그냥 저희는 컴퓨터랑 책상만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든 비용은 없는데, 자동차 매매 상사를 할 때 다른 사업보다 더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죠.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랑 임차료를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는 조합비라는 게 또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, 제가 원래 대전 사람이라 대전에서 매매 상사를 내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임대료랑 보증금, 그 다음에 조합비 이런 게 너무 비싸서 근처에 있는 가장 싼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. 청주로 갔고, 청주에서도 제일 인지도가 낮은, 제일 매매 상사 수가 적고 내방하는 손님도 거의 없는 매매 당지에 사무실을 이제 차리게 되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차피 인터넷으로만 그 광고를 내고 판매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방 손님 같은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고, 그 이후에도 사실 내방 손님으로 차를 판 적은 거의 없어요. 제가 광고를 올리고 마케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온 분한테만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만 결국에 차를 사셨죠.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조합비가 600만 원이었어요. 조합비 600만 원에 보증금, 임차료, 간판비, 기타 여비 막 계산을 했더니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
거의 다 날라갔었어요. 그때 당시에. 사실상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차를 매입할 돈이 여력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제 사장님 한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한 4,500 정도 그 자금 융통을 시켜주셔서 그걸로 어느 정도 좀 되살아난 것도 있고, 그 이후에는 그분이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만 돈을 빌려주시기로 하셔가지고, 그 이제 자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뭐 소상공인 대출 등 이런 뭐 그 가장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고, 그 다음에 캐피탈 쪽에서 사업자에게 주는 이제 운용자금 대출이 있죠. 그런 부분을 운영해서 잘 벌 때 한 달 기준으로 1,500까지도 벌어봤던 것 같아요. 애초에 시작한 자본금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어요.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자본금의 한계 때문에 저는 사업을 접었습니다. 망했다고 얘기를 드려야겠네요. 초반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윤이 있기는 했지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기초 운영자금 자체가 너무 적어서 법원 경매에 많은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, 그 차량이 한번 낙찰되면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입찰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차량을 이렇게 돌리는 데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. 제가 법원 차량만 했다면 사실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, 좀 여러 가지 욕심들을 많이 부리면서 캐피탈 쪽에 운영자금을 한 1억 정도까지 계속 늘려서 쓰면서 한 달에 이제 갚아야 될 이자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는데, 사실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여름부터 11월까지 중에서 제가 8월 말부터 11월까지 차가 한 대도 안 팔리는 시기가 한번 와버렸어요. 저는 제 생각에는 운이 없었다라고 자위를 하지만 뭐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운영을 잘 못한 거니까요. 그래서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도 많이 나고, 그러면서 제 같이 시작했던 친구가 이제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어쨌든 중고차 사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무조건 둘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두는 결론을 내었습니다. 수일님께서 이제 자동차 매매 상사 법인을 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 그냥 가감없이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건데, 어떠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얘기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계속 달아주세요. 댓글로든 유튜브 영상으로든 좀 남겨드리겠습니다. 다른 분들도 사실상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면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고, 아니면은 개인적인 부분이면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업자 운영했던 썰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